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새맞춤 추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터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새맞춤은 이슬람의 한 종파인 메블라나 교리를 신봉하는 수피족이 신비주의 색채를 띠며 종교 의식으로 추는 명상의 춤입니다. 일명 수피 댄스라고 하며 세마진이라는 남자 수도자들이 춥니다. 제자리에서 한 발을 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으로써 신과 만난다고 합니다. 춤은 바이올린과 비슷한 케만이라는 악기가 네이라는 터키 피리를 불면서 시작됩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세마곡에 맞추어 처음에는 천천히 돌다가 차츰차츰 입은 옷이 넓게 퍼질 정도로 빨리 돕니다. 이때 무아지경에 빠져 신성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마지는 30분간 쉬지 않고 계속 팽이처럼 돌아 보는 사람마저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합니다. 세마진이 춤을 출 때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긴 치마 같은 옷을 바지 위에 입고 머리엔 높고 긴 모자를 쓰고 어깨엔 까만색 망토를 두릅니다. 여기에서 흰색의 옷은 수의, 모자는 묘비, 까만 망토는 무덤을 뜻합니다. 춤을 추다가 까만 망토를 벗어 던지는 것은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하늘의 뜻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손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땅을 향하게 해 비스듬히 뻗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자애와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마진에게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빵을 던져라. 분노가 느껴지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규칙입니다. 우연히 그 규칙을 알게 된 후 메블라나 교리와는 상관없이 저도 그런 규칙을 지니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에게 저도 돌을 던지고 싶고 분노가 느껴지면 그 분노의 원인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자에게 오히려 빵을 던지라니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분노를 잠재우라니요. 죽은 사람처럼 되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할 때 아무리 울어도 고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이 말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이 말을 통해 분노에 가득 찬 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분노의 마음이 다소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여 다시 분노가 들끓습니다. 처음보다 분노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 저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제 삶은 미움과 분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미워질 때마다 잠이 오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는데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은 미움의 대상보다 저를 먼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미움은 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어느 신부님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나를 속이는 기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미움의 마음이 다소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미움을 없애기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미운 사람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을 없애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미움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기억해야 할 좋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꼭 잊어버려야 할 나쁜 일들은 가장 잘 기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미움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제게 미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맙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들 잡초 때문에 고생합니다. 발행이, 피, 명아주, 쇠비름, 쇠뜨기 등 저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진 이 풀들의 존재성을 무시하고 싸잡아 잡초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만큼 그들 때문에 고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텃밭 하나 가꾸는 일조차도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농사일에서는 제초 작업이 중요합니다. 고추나 배추 같은 작물들은 조금만 생장 환경이 나쁘면 쉽게 병들거나 죽어도 잡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사이에 작물밭을 잡초밭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병충해에 강하고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미움은 그런 잡초와 같습니다. 뽑으면 뽑을수록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잡초라고 해서 농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잡초를 모아 퇴비를 만들면 잡초는 작물의 밑거름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고추 포기에 빗물이 튀어 걸리게 되는 탄저병도 막아주고 가뭄에는 지열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잡초가 작물의 밑거름이 되어 성장을 도울 수 있듯이 미움도 사랑의 밑거름이 되어 나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잡초를 통해 내가 키우는 작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미움을 통해 내 사랑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인간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미움이 제 인생을 괴롭히고 그 괴로움에 의해 행복해질 수 없다 할지라도 미움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지향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미움과 증오의 존재입니다. 어느 신부님은 미움도 증오도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증오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